가을이 오면 가을 풍경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남한산성 찾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날씨 너무 좋은 좋죠. 경치도 봤겠다. 입이 즐거울 차례 남한산성에 갔다가 꼭 한번 들리게 되는 노포가 있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집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지요. 든든하게 한국자 가득 떠서 입안에 쏙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입맛 당기게 하는 음식이라는데요. 옛날에 시골에서 집에서 만들어 먹던 그 두부 맛이 나요. 제가 어릴 때 먹던 맛. 그 위에 맛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맛, 진한 맛. 쌀쌀해진 계절 몸도 마음도 녹여준다는 이 집 음식의 정체는 직접 만든 두부가 푸짐하게 들어간 두부 전골과 그냥 먹기만 해도 맛있는 손두부입니다. 아, 군침 도네요. 아침 해가 부엌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주인장은 밤새 콩이 잘 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두부 만들기 어렵거든요. 사장님, 네. 지금 이 콩은 얼마나 불린 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낮에 12시부터 불렸으니까 12시간을 네. 네. 원래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불려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불어야 그 콩을 가를 때 콩물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빠져나오죠. 정작 19시간을 불린 국내산 콩에 맑은 지하수를 넣어 콩을 가는데요. 콩이 얼마나 잘 불려졌는지 꼭 우유처럼 부드럽게 콩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콩을 갈다 말고 갑자기 가게 밖으로 나가시는데요. 무언가를 걷어내더니 이건 나무 아니에요? 선생님 갑자기 나무는 왜? 이게 뜰나무. 가스불이 아닌 참나무로 장작을 떼서 두부를 만든다고 하시네요. 장작불을 해갖고 두부를 끓이고 있죠. 뜨거운 여름날에도 추운 겨울날에도 사계절 내내 장작불에 두부를 만들어 오고 있답니다. 손이 많이 갈 텐데요. 가마솥에 담긴 물이 충분히 데워지면 미리 갈아둔 콩물을 부어준대요. 이때부턴 가마솥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주걱으로 열심히 저어줘야 한답니다. 할머니 때 옛날에 쓰던 거는 이제 빵꾸 나서 이제 버렸고 또 다시 이제 사서 다시 감아서서 쓰던 게 50년 됐네요. 옛날부터 저희 할머니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게 95년 됐죠. 95년. 저희 집 대대로 지금 저까지 3대째. 지난 95년간 전통 방식 그대로 매일 손두부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렇게 많이 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는 이렇게 누룽지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생긴 누룽지는 저희 집만의 특색 있는 풍미가 콩물에 배죠. 가마솥 바닥의 누룽지에서 구수함이 올라온다네요. 다 끓인 콩물은 다른 통으로 옮겨 한 차례 식혀주는데요. 콩을 갈았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 보이죠. 이제 안면도 가면은 꽃지염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염전해서 간수를 떠오죠. 3년 된 거부터 이제 써나가기 시작하죠. 콩물에 간수를 넣고 조심스레 젓는 과정을 3차례 반복하면 몽글몽글 부드러운 순두부가 된다고 합니다. 주인장이 두부 작업하는 동안 딸은 두부를 쌀 미연포를 준비한답니다. 두부를 만들 때는 무엇보다 시간이 생명이라는데요. 그래서 혼자서 못하고 반드시 2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이 집 두부는 특이하게 면포에다 순두부를 올린 후 천으로 감싸주는 식으로 만든다네요. 그런데 딸이 만든 두부를 주인장이 가져가더니 풀어 헤치는데요. 그러고는 다시 순두부를 채우고 면포로 싸줍니다. 지금 그 따님이 쌌던 거 왜 풀었다가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두부를 쌀 수가 없는 게 여기에 물이 이렇게 많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한 번 싸주면 이렇게 물이 빠져내려가요. 그러면 한 번 더 풀러서 싸줘야 되고 어느 정도 물이 빠져내려가면 얘를 또 한 번 풀러서 또 똑같은 작업을 또 해줘야 이제 완성품이 되는 거죠. 정말 손이 많이 그런데 가네요. 이렇게 면포로 두부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병절한 때인가요? 인조 임금님께서 일로 피난을 오셨잖아요. 그 임금님한테 진상을 해야 되는 음식이 이 꼴짝에 뭐가 있었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난리들이 났던 그 시절인데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면포로 했다는 설화죠? 민화?
만들기 시작한 지 5시간 후에야 완성된 두부. 순두부가 뭉치고 뭉쳐 이렇게 탱글탱글한 두부가 된답니다. 완성된 두부는 끓는 물에 퐁당. 몸 살짝 담가주면 손님상에 나갈 준비 완료. 이렇게 생긴 두부 다들 처음 보시지요? 입에서 녹을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죠. 새하얀 자태를 뽐내는 두부 한 조각에 볶은 김치 올려 한 입에 쑥. 두부에 김치라니 소박하고 단순한 식사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맛만큼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지요. 이게 연두부하고 그 두부하고 약간 섞인 맛이에요. 그런 느낌.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냥 보들보들한 거구나. 애기 볼따구 같잖아. 시중에 파는 두부 같지 않고 콩만 진한 그런 맛이에요. 엄청 담백해요. 네. 그 볶음김치랑 먹으면요, 엄청 고소하고. 말도 없이 한창 두부 작업에 집중한 부녀. 그런데 이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 딸내미. 아무래도 두부 하다 보니까 좀 고개도 많이 숙이고 쪼그리고 하는 자세들이 많아서 좀 더 좀 안 좋아졌죠. 그렇게 따님 하시는 거 보면 좀 어떠세요? 곧잘하네요. 손이 엄청 빨라졌네. 지난번보다. 아픈 어머니 자리를 지키는 착한 효녀였네요. 제가 20년을 여기서 이걸 했어요. 아님 자리에서.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는 이 자리만 40년을 하셨고. 95년 전 남한산성에서 콩 농사를 짓던 할머니가 두부를 만들어 팔며 이 집 손두부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어머니가 시집 오시며 그 대를 이으셨답니다. 그 덕에 이 집 손두부 기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세요? 85. 85? 네. 와, 연세도 많으신데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두부는 이제 손을 떼었는데 그래도 그냥 있게 적어서 두부 전골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좀 한 번씩 봐주고 그래요. 인생을 다 바쳐 손두부를 만드신 어머니. 그 세월의 흔적은 손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아이고. 많이 마음이 놓이긴 해도 그래도 이제 어딘가 모르게 좀 안 됐어. 이게 힘든 일이라. 힘들지만 손두부에 한평생 바친 어른들의 노력을 알기에 이 집 두부 기술은 이제 4대로 이어집니다. 할머니가 두부 싸는 것도 보고 할아버지가 쌌던 것도 다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근육통도 엄청 오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두부만큼이나 공이 들어간 메뉴죠. 어머니가 온종일 끓인 진한 사골 육수로 만든 손두부 전골입니다. 손두부 전골은 어떻게 만드나 볼까요? 두부 2개를 올리고 당면과 어머니와 담근 김장김치, 순두부, 대파, 버섯, 호박 등 각종 채소들과 특제 양념장,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육수를 가득 부어주면 푸짐하고 얼큰한 순두부 전골 완성입니다.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입천장 되지 않게 두부 조심스레 한 입, 몽글몽글 순두부도 후후 불어 한 입. 숟가락으로 입이 절로 마중 나갈 수밖에 없죠. 두부 전골은 또 살짝 매콤하면서 완전 또 다른 맛이에요. 국물 자체가 좀 사골 베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시원하고 괜찮습니다. 담백한 맛이 두부의 맛도 느껴지고 사골 국물 맛도 괜찮고. 3대째 이어가는 주인장에게 단 하나의 꿈이 있답니다. 앞으로 5년 후면 이제 두부 만든 세월로 따지면 100년인데 이게 그 지금까지 100년 해온 것처럼 100년, 200년 더 꾸준하게 갔으면 해요.